네, 안녕하십니까. 명대희 적광입니다. 이번에는 그 용신의 성피와 구궁을 논함이라고 하는 그 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중유패, 폐중유성에 대한 이 관계를 한번 가지고 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귀신격과 사흉신격의 성중유패, 폐중유성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격을 이룬 가운데 이제 폐격이 되는 것은 반드시 기신을 대동했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사귀신격과 사흉신격이 성격이 되었다가 다시 폐격이 되고 또 폐격이 되었다가 다시 성격이 되는 이런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또 격이 무너진 것 중에 격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궁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랬어요. 이제 이 장은 그래서 성중 유패 폐중 유성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기신을 대동하여 성중 유패가 되는 경우. 성격이 됐는데 다시 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어떤 경우냐면은 자, 그 정관이 이 정관격이 이 재성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관용제가 됐죠. 정관용제가 이렇게 됐거든요. 정관이 재성을 쓴다. 재성을 쓴다. 격은 이제 이 정관격이고 국은 이렇게 재성이 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관용제라고 하는 격국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럴 때 임수상관이 이렇게 딱 왔어요. 떠관이 왔네. 임수상관이 오면은 상관경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이렇게 성격이 되었다가 다시 폐격이 됐죠. 그럼 다시 또 임수를 죽이는 무기토나 정화가 이렇게 와가지고 합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또 상관이 정관용제 정관격이 성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포즈를 맞추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생각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아주 쉽게 그 격국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관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4월에 신금일주가 정관 그 병화가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근데 이게 신금이 와가지고 합을 했어요. 이럴 때는 정관격이 폐가 된다. 폐가 된다. 근데 이렇게 그 합을 하고 있을 경우에 합을 그 방해하고 하는 이런 그 오해임이 들어오면은 다시 또 합이 이제 깨지게 되죠. 그 다음에 제격. 제격을 보면 제가 왕하여 정관을 정하는데 다시 상관을 만나고 재성이 합을 당하는 경우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왕해요. 진월에 그 무토가 출했죠. 재성이 이렇게 왕하고 이렇게 토생금 해가지고 정관을 이렇게 정관을 생겨서 제왕 생관격이 됐거든요. 제격이 이 관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왕 생관했는데 다시 상관을 만났어요. 상관 정관을 만났네. 만나면 정관이 깨지죠. 그럼 재성이 또 더구나 재성이 와가지고 합을 이렇게 당했어요. 대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에서 정대운이 왔을 때 신금을 이렇게 화급금 해가지고 상관 경관을 하고 있는데 시행운에서 개수가 와가지고 무토를 이렇게 합거를 해버리면 그 해는 죽어라 죽어라 하겠죠. 이렇게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경우는. 그 다음에 인수격. 인수격을 보면은 인수격에서 식신이 투출하여 설계하는데 다시 또 제가 투출할 경우 그랬거든요. 요것은 인수격이 이제 목생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재성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투출해서 제극인해서 인수의 격을 깨뜨린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수격이 이제 폐격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칠살이 투출하여 인수를 생하는데 다시 제가 이렇게 투출할 경우 이 칠살이 이렇게 투출해가지고 인수를 이렇게 생하면은 일감이 약하면 아주 좋은 그런 결국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다시 또 재성이 이렇게 왔어요. 재성이 이렇게 오면은 제가 인성을 이렇게 극하고 이렇게 또 토국수하고 토생금까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격이 아주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그 격국이 아주 폐가 되는 인수격이 폐가 되겠죠. 식신격, 식신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사라고 인수를 대동했어요. 근데 다시 또 제가 투출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임수하고 이렇게 무토 이제 여기에 식신 무토가 임수 칠사를 제압을 하고 있는데
이 재성이 투출했거든요. 재성이 투출하면은 이 제가 하고 있거든요. 식신제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을목이 이렇게 있어요. 을목 인성이 이렇게 있어요. 을목 인성이 있으면은 격국이 잘 갖춰졌는데 이 경신금 재성이 이렇게 왔을 때는 제가 이렇게 그 저기 뭐 제가 을목을 이렇게 합을 하고 다시 인수를 이렇게 그 생해주기 때문에 식신격이 깨진다 이렇게 보고요. 칠살이 투출하여 인수를 생하는데 제가 투출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식신격에 칠살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투출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식상이 이렇게 그 칠살을 제압을 하고 있는데 무기토가 이렇게 와가지고 식상을 제압하면은 화신 어떤 격이냐면은 일간이 이렇게 약할 경우 아까 칠살에 인성이 있으면 식신격에 칠살하고 인성이 있으면 격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왕해지면 이 식신으로 칠살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제가 이렇게 와버리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토가 저 인성을 이렇게 그 합을 하게 되면은 합을 하고 이 토가 다시 이 경금을 이렇게 그 생하는 토생금하는 이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칠살이 투출하여 인수를 생하는데 개가 투출했다 그랬거든요. 식신격에서 칠살이 투출하여 재성을 인수를 생하는 구조는 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격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투출했어요. 그러면 격이 깨지죠. 제가 인수를 이렇게 극하고 또 극하면서 칠살을 이렇게 아예 생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 격국이 깨진다. 이제 칠살이 식신의 제복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격국이 만들어졌는데 인수가 다시 또 인수를 이렇게 만난 경우 해월의 병화가 이렇게 칠살이 무토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하고 있는데 가불목이 이렇게 왔어요. 무토를 이게 극해버리면은 이 칠살격이 깨진다. 이렇게 되면은 성격이 됐는데 가불목이 와가지고 폐격을 만들었다.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이때. 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죄를 정하는데 제가 이렇게 합을 당하는 경우. 이렇게 미월의 병화일간이 이제 기토가 이렇게 투출해서 상관격이 됐어요. 상관생지하고 있는데 이 신금이 이 병신합을 해버렸다. 병화가 와가지고 병신합을 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상관격이 이렇게 깨진다. 이때 정관이 오면은 바로 이렇게 그걸 하고 하는 이런 그 사례가 발생됩니다. 상관이 죄를 생하는데 제가 또 합을 당하는 경우 상관이 인수를 차고 있는데 이 상관이 이제 인성을 차고 있거든요. 상관 폐위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인수를 만나 파기한 당하는 경우 이 상관이 인성을 차고 있어요. 상관 폐위 됐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격이 만들어졌는데 또 인수가 와가지고 요 상관을 이렇게 그걸 해볼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격이 상관 폐위 깨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양인격. 정관이 투출했는데 다시 상관에 그 파괴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6월에 경금일주가 정화가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관인데 이 상관이 와가지고 정관을 극해버리면은 이 양인격이 깨진다. 그랬고요. 칠살이 투출했는데 합을 당하는 경우. 묘월에 감옥일주가 경금이 이렇게 투출해서 칠살이 왔는데 의경합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격국이 깨진다 그랬고요. 거울록 월급격에서는 이렇게 그 거울록이나 을지가 거울록이나 월급이고 정관이 투출했는데 상관에 그걸 당할 때 이 정화에 이렇게 정관이 투출해가지고 하면은 그 격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인계수 상관이 와가지고 이 정화를 수급화시켜버릴 때 이때는 이렇게 월급격이 깨진다. 월지가 거울록이나 월급인데 제가 투출했는데 칠살을 만날 때, 그랬죠? 이때는, 이렇게, 토생금 해가지고 칠살을 이렇게 재생사를 해주니까 아주 흉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성종 육배 폐중 유성이 되는, 이런 사례를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문신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